박충건 의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네, 7분 드리세요.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제 질의 시간이지만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조금은 우려되는 마음에 위원장님께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나고 여론에서 위원장께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10% 전체 시간의 한 10% 정도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여론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하니까 중단하세요. 그게 좀 착각하셨습니다. 그게 이진숙 청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 이후에 저도 시간 얻어서 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충건 의원님,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드릴게요. 그건 의미 없는 발언이셔서 다시 드리는데 지금은 수습 국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네, 예, 7분 드리세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첫날이고 준비해온 질문들도 많으실 겁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을 말씀하실 거면은 정식 질의 시간을 얻으셔서 하시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 간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당 위원님들한테 이진숙 대변인이냐라고 싸잡아서 폄훼하는 거 좀 이런 부분들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질의할 게 있었는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후에 자리를 비우셔서 준비한 질의는 다음에 드리고 대신 조성은 사무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이제 탄핵되고 방통위가 사실상 1인 체제가 됐습니다. 어떠한 위원회 의결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 상태가 됐고요.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이제 9월 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통상 180 이내의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 1, 2월 정도까지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끝난다는 겁니다. 통상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어떤 임명 절차를 고려하게 되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판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잇따른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인선의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은 국가행정기관이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민주당이 뽑은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를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민주당에 유리한 언론 구조를 계속 지키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일 뿐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판이 싫으시면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예.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상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기관 존립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원회 의결이 사실상 마비되고 이로 인해서 향후 우리 사회에 벌어질 악영향 이런 것들로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생과 좀 직결된 통신 분야 관련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장 12월 말이 되면은 지상파 재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는 146개가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스팸 처벌 규정 상향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적 방송 방지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누누TV 방지법 이런 시행령들 줄줄이 의결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거죠. 그런데 식물체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방통위가 이런 문제들을 국민께 좀 소상히 알려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너무나도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셔가지고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야당목 방통위원 추천 공모를 했었죠. 그러다가 돌연 중단했어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방통위원 추천 공모자들이 더 가관입니다.
이번 방통위원 공모자들을 보게 되면 또다시 찐명불패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라고 알려진 조상호 변호사,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이라고 불리는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방통위원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1국 체제의 완성을 보여주는 인사,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죠.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 이 사람은 2017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워크숍에서 논란이 됐던 방송장악 시나리오 문건이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러고도 민주당이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내구조 운운하고 당신 같은 사람 부끄럽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 후보 검토를 돌연 중단한 데는 이런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것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비판이 싫다면 이제라도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제대로 된 후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딥페이크 선봉제 사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보실게요. 사무총장님, 이 통계에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9월 14일 토요일 날. 전 연령 통틀어서 오직 10대, 아직 세상도 잘 모르는 우리 청소년 27명이 여가부 산하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 신고를 한 겁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추석 연휴에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그 피해자들이 디선센터에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가방위원님들, 정부위원님들 모두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사무총장님 심정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지금 종합 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통위에서도 삭제, 차단 이런 거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쟁에만 혈안이 돼갖고 딥페이크 규제 역할을 해야 될 방통위는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탄핵돼갖고 직무정지당하고 모든 게 올스톱 됐고, 디선센터에서 하는 말이요, 국내 플랫폼들은 시정 조치가 수월한데 해외 플랫폼은 자기네 힘으로는 조치가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방통위, 방심위에 해외 플랫폼 시정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공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해달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루속히 방통위를 정상화시켜서 본연의 역할에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방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